연준이 피벗을 할까 안 할까? 그 말을 어떻게 하냐,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사실 시장은 더 많은 관심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그렇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12월에 50bp를 올릴 것 같고 내년에 2, 3월에 25bp씩 올려서 터미널 레이트를 이제 5%에서 예. 끝내고 정말 빠르면 내년 12월부터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예민수입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경제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좀 훈훈해야 되는데 시장은 뭐 늘 고민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도 지났고요. 시장에서 뭘 주목하면서 경제 흐름들을 잡아야 되는지 오늘은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미국의 우리 선거도 아닌데 중간선거, 그죠? 네. 아,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투자자의 운명이고 숙명인 건데요. 네. 어쨌든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기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좀 있겠죠? 네. 네, 일단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하고 다른 그림으로 전개가 되어 있고 그게 네. 또 금방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또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12월 6일에 이제 조지아주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재결선 투표가 또 예정이 네.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하원은 공화당이 사실 차지했잖아요. 네. 상원도 박빙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네. 시장의 예측치랑 좀 달라진 네. 거죠, 그죠? 예. 시장에서는 뭐 52대 48, 51대 49.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공화당이 상원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는데 아직 모른다라는 네. 걸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50대 50이 상원에서 나오면 현재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그렇죠. 행사하면은 민주당이 우위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냐하면 또 이런 시황이나 전략 애널리스트들이 짜왔던 시나리오대로 이게 변수가 이제 바뀌게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왜냐면 시장에서는 워낙 지금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재차 그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하원은 공화당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뭐 반도체법이라던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그래서 중간 선거에 대한 결과를 공화당이 다 가져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 또 공화당이 이제 가져간다라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게 여기 중간 선거까지의 얘기인 거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는 거를 공화당이 막으려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신재생 섹터가 그래가지고 최근에 많이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죠. 네, 상승을 했었다가 이제 조정을 네. 받았었는데 사실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한 상황은 아닐 만큼 시장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뭐 미국 선거도 봐야 된다 하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거는 뭐 다른 나라가 금리를 얼마나 올리니 뭐 심지어 이제 최근에 영국이 또 화두로 떠올랐었죠. 좀 한두 달 전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처럼 거의 온 세상 걱정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좀 상황이 좀 너무 왔어요. 세계화가 빨라서 그죠. 네. 뭐 미국 기업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감원을 몇 명 했네 이익이 어땠는지까지 봐야 되는데 현실이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얘기는 뭔가 예측을 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유연한 사고의 이런 필요성이 더 부각되는 요즘 시점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사이드가 아니에요. 뭐 이제 공화당이 뭐 양당을 다 차지해서 브레이크를 확 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지금 했던 것처럼 다시 뭐 법안을 만들고 재정 확정을 하고 그러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공화당이 그나마 친기업적이라는 거하고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이렇게 재정을 사용해서 친환경하고 법안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게 되면 물가 상승을 좀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금리 인상에도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뭐 반대에 대한 압력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좀 여기에는 좀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지금은 양적을 완화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긴축을 해 나가고 있는 시기에 지출을 정말 늘릴 것인가?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경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러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경제 활성화는 오히려 필요하다. 요즘에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경제 지표를 보는 것 중에 가장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실업률도 보고 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따라서도 지수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CPI든 이런 경제 지표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월에 이제 최근에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0.1% 뭐 높게 나왔다고 증시가 뭐 2, 3%의 변동성을 네. 내는 걸 보고 나서 아 이게 아직은 우리가 경제 지표를 계속해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FOMC에서 금리를 몇 % 올리느냐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부담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을 때 네. 시장이 이미 다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 반영이 되어 있었다. 음. 그러니까 그 다음 월의 거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네.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잭슨홀 미팅 때부터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 연준이 피봇을 할까 안 할까? 그 말을 어떻게 하냐,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사실 시장은 더 많은 관심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그렇죠. 네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12월에 50bp를 올릴 것 같고 내년에 2, 3월에 25bp씩 올려서 터미널 레이트를 이제 5%에서 예. 끝내고 정말 빠르면 내년 12월부터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골드만삭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봤을 때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연준이 판단을 하지만 연준이 말을 어떠한 기조로 하느냐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피봇에 대한 스탠스를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기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그게 이제 기대라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딩이나 이런 게 훨씬 네. 더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뭐 공화당이 그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달러도 조금 약세로 가지만 지금 사실 그러면 미국에 인플레이션 생긴 게 뭐 민주당이 지출을 많이 하고 공화당이 그걸 못 막아서 인플레가 생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여러 뭐 러우 사태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미국의 또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가 늘고 이런 거 복합적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정책의 변화는 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중 관계가 지금 사실 계속해서 네. 그 트럼프 때는 아주 대놓고 했는데 지금 바이든 때는 뭐 소리 없이 서로 목을 조르면서 이런 네. 상황인데 좀 변화가 중국도 이제 시진핑 사면임이 됐고 네. 미중 관계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완화적 아니면 더 강하게? 그러니까 저는 완화되는 쪽으로의 변화는 크게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 기조가 사실 지금도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2018년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 기억에 2018년도 1월에 코스피가 2607포인트까지 갔었는데 네. 그게 거의 박스권을 완전히 상단을 뚫고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였거든요. 그때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대한 이런 부각에 대한 얘기가 그때는 3% 넘는다고 시장이 충격을 줬었고 네. 그때부터 연말까지 코스피가 이제 2000을 하회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가 딱 미중 무역 분쟁의 이제 피크였었는데 지금도 사실 보면은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반도체 패권 전쟁을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뭐 이제 뭐 중국 제품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뭐 미국 내에서는 뭐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분류가 되고 대립이 되는 상황이지만 이거를 하나의 나라 안에서 중국 대 미국이라는 초점으로 본다면은 좀 덜하면 덜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이거를 완화시킬 그렇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관계는 뭐 계속 갈등이 확산이고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뭐 타이완을 둘러싼 네. 그죠? 긴장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은 아닐지라도 부담이 되는 얘기고요.